자, 이 사고 난 것들을 이제 피해자를 구제해줘야죠. 피해자들, 선의의 피해자들을, 선의의 피해자, 전세 임차인들을 어느 정도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매입이라는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걸 거부하고 있죠.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격 산정의 문제. 자, 공공매입을 할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문제는 뭐냐면, 이 일종의 투자자와 사기꾼이 이 사람이 임대인인 거죠. 그리고 실소유자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소유자예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공공매입의 원칙은 뭐냐면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50%, 2억 준 거를 1억에 사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팔까요? 안 팔죠. 안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야, 그럼 비싸게 좀 사면 될 거 아니냐? 2억에 사면 정부가 세금 들여서 이 사람들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산정에 있어서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사기가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되고, 만약에 적정가를 찾아서 샀으면 이게 피해자의 피해자 보상이 되느냐,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채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이 다 가고 결국에는 그 남은 돈이 피해자한테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전세가 2억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금 다 피해보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만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냥 경매 나가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공매입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세금이죠. 자, 지금 세금 문제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빌라가 2억이에요. 100채. 200억이 들어가죠. 지금 이게 한 군데서 터졌습니까? 지금 수십 군데서 터지죠. 앞으로 더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 한번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 다음에 터지는 거 다 매입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죠. 정의당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해결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투자자와 사기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기꾼은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분들이고, 투자자는 사실 일종의 투자 실패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걸 쭉 설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자, 이거를 사고 난 걸 공공 매입을 해주잖아요. 잘못하면 자, 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자, 피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걸 다 책임져 주잖아요. 뒤 수습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공공매입이 되면, 자, 문제는요, 이런 사기나
어떤 피해 상황, 이게 우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임차인들은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좀 네가 몰랐으니까 이제 막 당하는 건데 이런 상황을 알잖아요. 그럼 되게 조심해요. 근데 조심해도 사실 대안이 없었던 게 주택이라는 게 막 남아돌면 여기저기 막 갈 데가 많으면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당할 일이 없죠. 근데 문제는 대안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공매입을 통해서 다 피해를 보상을 해줘요. 그게 법안으로 발현이 됐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조심할 필요가 없죠. 임차인들이 뭘 조심합니까? 그럼 내가 피해 당했어. 다 보상해줘. 조심할 필요가 없죠. 임차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사례가 잘못하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10건이 됐다. 몇 년 뒤에 수백 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 정부에서 지금 약자를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방식을 잘못해서 법제화 시켜버리면 이게 사기꾼들, 지금 문제는 사기꾼들, 이 투자자 사기꾼들이 지금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거의 미쳐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피해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 때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법안은 영원히 이제 쭉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안을 만들 때 지금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지금만. 지금 상황 플러스 미래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쭉 보는데 미래의 상황을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미래에 이런 상황이 지금 사기 사건이 더 많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을 피해 구제책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다 치더라도 이걸 하게 되면 문제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상하는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는 상관이 없어요. 나만 구제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는 저라도 제가 피해자라면 저를 그런 마음 먹을 겁니다. 난 내가 구제받고 난 다시 안 당하면 되지. 근데 몰랐던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 여지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정부는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정책자들은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고민할 때는 먼 미래에 부작용이나 예상 상황까지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지금만의 어떤 해결 방법이 없다 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결국에는 정부 네가 해결해라. 니네 돈으로 세금으로 해결해라. 이런 방식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댓글에 정말 욕이 많이 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각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임대차 3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임대차 3법 적용될 때 정말 반대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제발. 지금 니네가 이거 부작용을 아예 모르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강하게 적용하고 나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미래 상황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의 어떤 해결 방법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미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대안이 있거나 대안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해결 방안이 있으실까요?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은.
예,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고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적다라면 사실 정부 세금을 좀 동원해서라도 뭔가 하겠지만 지금 정부 세금을 동원해서 피해를 해주기에는 범위 너무 많고 지금 많아요.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든 이제 이번 지금 피해자들은 정부가 논의를 해서 해결하고 저는 다음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큰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아마 이런 사람들은 종신형이 아니고 아마 수백 년 감옥에 살도록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그 감옥에다 가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금방 나와요. 돈도 안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걸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투자자를 제가 구분을 했지만 이 사람도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뭔가 정부의 어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약해요. 너무 약해요. 이런 사람들. 정말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이런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정말 법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이건 할 수 있죠. 정부가. 정당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이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들이 갭 투자 하는 주택 보유수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제한. 그러니까 지금 터지는 게 보면은 자기가 감당도 못할 그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 그래서 한간에는 그게 보유세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사람들이 막 수백 채 수천 채 가지고 피해를 일으키면 세금 안 내고 이 사람 돈 벌게 놔두는 거잖아요. 그게 좋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분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기는 한다. 이런 부분을 아마 제가 볼 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거의 눈이 돌아가 있어요, 다들. 지금 투자자는 투자자들대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내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이제 임대인들은 뭐 때려 죽일 놈들,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의 지금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부동산 전문가로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도 사실 그런 시장의 분위기에 어느 정도 제가 첫 번째 책이 사실 갭 투자나 이런 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세가 이 시장을 좀 잘 활용해서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저도 조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책임감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진정을 시키고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좀 정당한 방법으로 아니면 조금 더 사실 이 정도가 나누기는 애매합니다. 뭐 어느 정도 벌어야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하냐 아니면 정당하냐 뭐 이런 부분은 따지고 들면 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리하면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생기고 그 사람은 지금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자살시켜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예, 투자자지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제가 되지도 않는 판서까지 해가면서 오랜 시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욕을 해도 좋고요. 공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임대차 3법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는 법이 지금은 저는 이제 어쨌든 부작용, 사실 이런 법이 부작용이 없는 시기에 적용되면 아주 좋죠. 이게 잘못됐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시기가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제정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가면서 그냥 급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오류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지루한 강의 이렇게 봐주셔서 고생하셨고, 공감하신다면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부가 꼭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관계자들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람을 하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